밖을 보는 이는 꿈을 꾸고 안을 보는 이는 깨어난다. 칼융 당신은 그토록 원했던 모든 것을 성취했을 때조차도 행복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를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가장 소박한 것들 속에서 기쁨을 찾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수많은 성취를 쌓아가면서도 공허함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외부 환경과 상관없이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을 발산하는 것처럼 보이는 방식에 대해 숙고해 본 적은 없는가? 이 영상에서 당신은 행복을 향한 끊임없는 추구가 종종 우리를 행복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유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행복을 외부의 대상으로 좇기를 멈출 때 진정한 기쁨이 어떻게 샘솟는지를 발견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의 진정한 충만함을 느끼는 능력을 방해하는 무의식적인 패턴들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당신은 내면을 들여다보고 항상 그곳에 있었던 무궁무진한 기쁨의 원천을 찾는 법을 배울 것이다. 당신이 밖에서 찾는 것은 항상 당신 내면에 잠들어 있었다. 칼 융기 자신의 저서에서 밝힌 행복에 대한 고대의 비밀이 있다. 그것은 우리에게 행복해지는 법으로 가르쳐진 모든 것을 거스르는 너무나도 직관적이지 않은 진실이다. 많은 이들이 짐작하지만 온전히 받아들일 용기를 가진 이는 드문 진실이며 행복과의 우리의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는다. 이 여정 동안 우리는 외부 환경에 의존하지 않는 기쁨으로 가는 잘 알려지지 않은 길을 밝혀내는 의식의 문들을 탐험할 것이다. 그리고 행복을 목표로 좇기를 멈출 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놀라운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끝까지 함께 해달라. 이제 시작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행복이 성취하고 쟁취하고 추구해야 할 무언가라고 믿으며 성장했다. 외부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미래의 상태이자 올바른 일을 했을 때 주어지는 보상으로 말이다. 하지만 융의 심층 심리학은 이 근본적인 전제에 의문을 제기하도록 우리를 초대한다. 행복해지기 위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조건들을 쌓아가는데 전 생애를 바치는 사람을 상상해보라. 더 많은 돈, 더 나은 외모, 사회적 인정, 완벽한 관계. 이 사람은 늘 이것을 가지면 나는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며 목표에서 목표로 달려간다. 그녀는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고 짧은 만족감을 느끼지만 이내 그의 시선은 다음 지평선에 고정된다. 여전히 무언가 부족하다. 공허함이 더욱 미묘하고 더욱 혼란스럽게 다시 찾아온다. 당신은 이런 느낌을 아는가? 온전히 도달하지 않는 미래의 순간으로 행복을 계속해서 미루는 것 말이다. 융이 발견한 역설은 바로 그 추구, 즉 조건이 완벽해질 때까지 행복을 끊임없이 미루는 것 자체가 우리가 현재의 행복을 경험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행복을 대상으로 좇으면 좇을수록 행복은 더욱 멀어진다. 진정한 기쁨은 성취해야 할 무언가가 아니라 인식되어야 할 무언가이다. 목적지가 아니라 걸어가는 방식이다. 영구적인 상태가 아니라 인간 경험의 완전한 흐름에 대한 열림이다. 이는 마치 우리가 끊임없이 지평선을 바라보며 태양을 찾고 있지만 이미 그 빛이 우리 피부에 닿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과 같다. 행복은 밖에 있는 무언가가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존재하는 현존의 질 속성이며 인식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오직 마음만이 줄 수 있는 것을 세상에서 찾는다. 이러한 이해는 우리 문화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행복에 대한 거의 모든 것과 모순된다. 우리는 기쁨이 새로운 제품, 성취, 외부의 인정, 다른 몸매, 사회적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는 메시지들에 끊임없이 노출된다. 하지만 융은 이러한 외부적인 추구가 사실은 하나의 증상, 즉 결코 채울 수 없는 것들로 채우려 노력하는 내면의 공허함의 투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아마도 이것이 더 깊은 이해를 위한 첫걸음일지 모른다. 행복은 당신이 좇거나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 행복은 자신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멈출 때 스스로 나타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직업적 성공, 물질적 부, 겉보기에 완벽한 관계 등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상상해보라. 하지만 밤에 집 문을 닫았을 때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을 느끼는 사람 말이다. 모든 성취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무언가가 부족하다는 느낌. 이것이 외부 행복의 환상적인 베일 아래 살아가는 사람의 경험이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결코 진정으로 우리를 채울 수 없는 곳에서 만족을 찾도록 훈련시켰다. 우리는 구매하고 성취하고 축적한다. 그리고 매번 새로운 주기마다 짧은 즐거움의 순간만을 느끼며 이는 이내 더 많은 것을 향한 필요로 대체된다. 구멍 난 양동이를 채우려는 것과 같다. 우리가 잘못된 곳에서 찾고 있기 때문에 결코 충분하지 않다. 당신은 물질적 욕망의 만족감이 왜 그렇게 짧게 지속되는지, 성취의 희열이 왜 그렇게 빨리 사라지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있는가? 융은 우리가 충만함의 외부적 상징들을 충만함 그 자체와 혼동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이해했다. 우리는 지도를 영토와 혼동한다. 아름다운 집, 새 차, 직업적 인정, 이 모든 것들이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우리가 안에서 밖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공허함을 채우는 능력을 그들에게 투사할 때 발생한다. 우리가 실제로 찾는 것은 대상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들이 대표한다고 상상하는 것들이다. 즉 안정감, 사랑, 소속감, 자기 가치 같은 것들 말이다. 그리고 이것들은 어떤 외부적 획득도 영구적으로 보장할 수 없는 내면의 상태들이다. 융의 가장 심오한 발견 중 하나는 정신이 완벽함이 아닌 완전함 통합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완전함은 우리가 의식에서 멀리 그림자 속에 두기를 선호하는 부분들을 포함하여 우리 자신을 이루는 모든 부분들을 통합하는 것을 포함한다.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서 부정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 진정한 기쁨으로 가는 길은 반드시 우리의 그림자와의 만남을 거친다. 즉, 우리가 억압하고 부정하거나 우리 자신 안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여기는 모든 것 말이다. 우리 존재의 중요한 부분들이 우리 의식으로부터 추방된 차에 남아있는 한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슬픔, 분노, 두려움 또는 고통을 위한 공간 없이 완벽한 행복을 추구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 인위적인 분열을 만든다. 그리고 이러한 내면의 분열은 모든 외부 조건이 이상적으로 보일 때조차도 불완전함, 즉 무언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만들어내는 바로 그것이다. 분노를 표현하는 것이 용납될 수 없다고 배우며 성장한 사람을 상상해보라. 이 사람은 항상 미소를 띠는 상냥하고 화합을 추구하는 페르소나를 발전시킨다. 하지만 그녀의 분노는 사라지지 않는다. 단지 그림자 속으로 무의식 속으로 밀려날 뿐이다. 이 사람이 행복하고 긍정적이 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이 억압된 에너지는 심신장애, 작은 좌절에도 과도하게 폭발하는 행동, 불안한 꿈속에서 간접적인 방식으로 표출될 방법을 찾는다. 이 사람은 외부인의 눈에는 행복해 보일 수 있지만 내적으로는 스스로가 허용하는 것과 억압한 것 사이에서 끊임없는 갈등, 즉 내전을 겪는다. 그리고 어떤 외부적 성취도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 단지 부정되었던 것을 직시하고 통합할 용기만이 해결할 수 있다. 당신이 의식적으로 다른 것을 원할 때조차도 고통스러운 패턴이 당신의 삶에서 어떻게 반복되는지 알아차린 적이 있는가? 융은 우리가 직면하지 않는 것을 초월할 수 없다고 보았다. 진정한 기쁨은 인간 존재의 어려운 부분들을 부정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의식과 연민으로 그것들을 포용하는 것에서 온다. 빛과 그림자 모두를 더욱 완전한 전체성으로 통합하는 것에서 말이다. 진정한 행복은 인간의 모든 감정을 느끼는 능력을 포함하되 그것들에 압도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고통의 부재가 아니라 즐거운 것과 고통스러운 것 모두, 둘 다 인간 경험의 전체성의 일부임을 인식하면서 나타나는 모든 것과 함께 현존하는 능력이다. 우리 안에는 우리 의식을 넘어 작동하는 강력한 힘들이 존재한다. 윤기 원형이라고 불렀던 것들 말이다. 인간 정신의 이러한 보편적인 패턴들은 우리를 온전함으로 이끌 수도 있고 진정한 기쁨으로 가는 우리의 길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 주요 원형 중 하나는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는 것을 막는 요인 중 하나는 페르소나, 즉 외부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우리가 개발하는 사회적 가면입니다. 우리의 페르소나와 너무 동일시될 때 우리는 진정한 본성과 접촉을 잃고 타인의 시선을 끊임없이 의식하며 우리 자신의 모습 그대로 온전히 편안해지지 못합니다. 직업적 성공과 능력 있는 이미지 주변에 완전히 자신의 정체성을 구축한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이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한 끊임없는 불안 속에서 살며 어떤 실패라도
자신이 본질적으로 부적합하다는 것을 드러낼까봐 두려워합니다. 외부의 인정을 얻었을 때조차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에 제한된 한 면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알기 때문에 사기꾼처럼 느낍니다. 진정한 기쁨을 느끼는 우리의 능력을 자주 방해하는 또 다른 원형은 내면의 비판자입니다. 이 내면의 목소리는 끊임없이 판단하고 비교하며 결점을 찾아냅니다. 이 내면의 인물은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내면화한 불가능한 기준과 제한적인 메시지를 종종 구현합니다. 당신 자신의 경험 속에서 이 목소리를 인식합니까? 당신은 충분하지 않다고, 더 나아져야 한다고, 더 많이 해야 한다고, 달라져야 한다고 속삭이는 목소리 말입니다. 상처받은 아이 원형도 있습니다. 이 원형은 우리의 처리되지 않은 취약성과 고통의 경험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인식하고 포용하지 않을 때 무의식적으로 내면의 자각과 연민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공허함을 외부의 보상에서 찾으려 합니다. 그리고 완벽주의자를 잊을 수 없습니다. 그는 결코 만족하지 못하고 불가능한 완벽의 기준에 도달해야만 비로소 행복이 조금 더 멀리 있을 것이라고 늘 생각합니다. 이 원형은 우리를 끊임없는 불만족 상태에 머물게 하여 우리가 이미 가진 것이나 이미 존재하는 우리의 모습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게 합니다. 윤근 또한 영웅 원형의 힘을 관찰했습니다. 이 원형은 도전을 극복하고 장애물을 정복하며 성취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합니다. 이 원형은 우리가 성장하고 한계를 초월하도록 영감을 줄 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를 끝없는 투쟁의 순환에 묶어두어 진정한 행복이 종종 깃들어 있는 현재 순간의 단순함 속에서 휴식하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희생자 원형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원형은 삶을 끊임없는 불공정의 연속으로 보며 타인의 행동이나 외부 환경에서 고통의 이유를 항상 찾아냅니다. 이 원형적 패턴이 무의식적일 때 우리의 주도권과 삶에 피할 수 없는 어려움에 어떻게 대응할지 선택할 능력을 빼앗아 갑니다. 내면의 방해자도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행복을 경험하려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의 행복 기회를 파괴하도록 프로그래밍된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일부입니다. 이 원형은 우리가 새로운 기쁨이나 성취의 가능성에 가까워질 때 자주 나타납니다. 마치 우리 안에 무언가가 우리가 의식적으로 바라는 그 행복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가장 혹독한 간수들은 보이지 않으며 우리 안에 살고 있습니다. 융은 자유, 즉 진정한 행복은 무의식에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이러한 원형적 패턴들을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가르칩니다. 그것들을 의식의 빛으로 가져옴으로써 우리는 그것들이 우리에게 미치는 자동적인 힘을 약화시키고 더 유연하고 의식적인 방식으로 그것들과 관계 맺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여정은 이러한 원형들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인식하고 그들의 기저에 있는 욕구를 이해하며 더 균형 잡히고 의식적인 전체성으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면적이고 내면의 모순과 복잡성 그리고 역설을 지닌 존재입니다. 융의 심층 심리학은 미묘한 차이 없이 완벽하고 영구적인 행복에 대한 유아기적 환상을 버리고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의 풍부한 질감을 포용하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삶 전체를 이성적이고 실용적이며 통제적인 사람이 되는데 바치고 어떠한 감정이나 취약성의 표현도 부정하며 살아온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안정과 안락함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것을 성취했을 수 있지만 설명할 수 없는 내면의 공허함을 느낍니다. 부족한 것은 더 많은 외부적 성취가 아니라 부인된 자신, 자신의 민감성, 감정, 진정한 친밀감을 위한 능력을 포용하는 용기입니다. 내면의 복잡성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다차원적인 존재임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강하면서도 취약할 수 있습니다. 이성적이면서도 직관적일 수 있습니다. 독립적이면서도 연결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이러한 대립상 중 한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사이의 창조적인 긴장을 포용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당신은 더 행복해지기 위해 자신의 경험의 특정 부분, 특정 성격 특성, 특정 감정들을 제거하려고 애쓴 적이 있습니까? 윤근 우리의 내면 복잡성을 부정하는 것이 정신적 고통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이상적인 모습에만 따라 살려고 할 때
우리는 우리가 부인하는 부분들에 있는 중요한 자원, 지혜, 그리고 에너지에 대한 접근을 잃게 됩니다. 진정한 행복은 단순화되고 걸러진 우리 자신의 버전이 되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연민과 호기심을 가지고 우리가 누구인지의 전체성을 포용하는 것에서 옵니다. 우리의 모순이 제거해야 할 결점이 아니라 의식적인 긴장 상태로 유지될 때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내는 창조적인 양극성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에서 옵니다. 우리의 내면 복잡성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충만함이 항상 우리 손이 닿는 곳에 있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러한 수용은 수동적인 체념이 아니라 깊은 용기의 행위입니다. 그것은 삶, 그리고 우리 자신, 이 단순한 완벽에 대한 이상보다 더 복잡하고 다면적이라는 인식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복잡성 안에는 부정과 억압에 기반한 행복의 협소함을 훨씬 초월하는 아름다움과 지혜가 있습니다. 융의 가장 깊은 공헌 중 하나는 고통이 단순히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더 큰 의식과 의미로 가는 잠재적인 문 포탈이 될 수 있다는 그의 이해였습니다. 우리의 상처가 단순히 한계가 아니라 지혜와 연민의 잠재적인 원천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상실을 겪은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이 사람이 고통으로 완전히 산산조각 난 것처럼 느끼고 어떻게 다시 기쁨을 느낄 수 있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경험에서 단순히 도피하려 하는 대신 의식적으로 처리해 나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민감성의 차원들이 열립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생겨납니다. 진정한 인간적 연결을 위한 확장된 능력이 발전합니다. 상실 자체가 긍정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한 여정, 의식적으로 접근될 때 그 어두운 계곡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결코 가능하지 않았을 방식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고통은 의식화되고 통합될 때 윤기 개별화, individuation라고 불렀던 것의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더욱 온전한 우리 자신이 되고 더욱 통합되며 더욱 완전해지는 과정입니다. 당신 삶의 가장 힘든 경험들 중 일부가 가장 깊은 배움을 가져다 주기도 했다는 것을 알아차린 적이 있습니까? 윤은 우리의 정신체계는 자연스럽게 균형과 온전함을 추구한다고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경험의 일부가 억압되거나 부정될 때 그것들은 다른 방식으로 종종 고통을 통해 표현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무시되었던 것에 주의를 기울이라는 부름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상처는 의식적으로 통과할 때 우리 영혼으로 향하는 문이 됩니다. 따라서 진정한 행복은 고통의 부재가 아니라 고통과 의식적이고 변혁적인 방식으로 관계 맺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여정이 우리가 경험하는 기복에 의해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 우리가 만들어내는 의미에 의해 정의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는 고통을 미화하거나 성장을 위한 길로 고통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대신 삶의 고통이 필연적으로 찾아올 때 우리는 그 고통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피하려 하기보다 더 큰 의식으로 나아가는 촉매제로 사용할 선택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행복에 대해 덜 이해되는 차원 중 하나는 내면의 남성성과 여성성의 통합과 관련이 있습니다. 윤은 생물학적 성별과 상관없이 모든 인간 정신 안에 이 원형적 원리들, 즉 아니무스, 남성 원리와 아니마, 여성 원리를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에너지가 우리 안에서 불균형하거나 단절될 때 우리는 어떤 외부적인 상황으로도 진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완전함을 경험합니다. 전통적으로 남성적인 특성, 즉 합리성, 객관성, 행동, 독립성에만 전적으로 자신을 동일시하고 수용성, 정서적 연결, 직관, 유동성과 같은 여성과 관련된 특성을 억압하는 한 남자를 상상해 보세요. 이 남자는 외부 세계에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지만 묘하게 공허함을 느끼고 깊은 정서적 연결을 형성하지 못하며 자신의 감수성과 직관으로부터 단절되어 있습니다. 혹은 자신의 더 단호한 측면,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능력, 내면의 강인함을 부정하고 오직 수용적이고 포용적인 특성에만 자신을 동일시하는 한 여자를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끊임없이 소진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며 자신의 목표와 비전을 세상에 드러내지 못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아무리 유리한 외부 조건이 갖춰져도 완전한 행복은 환상으로 남습니다. 왜냐하면 존재의 필수적인 부분이 그림자 속에 남아 인식되지 않고 통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서 존경하거나 부러워하는 특정 특성들이 당신이 인식하지 못하거나 개발하지 못한 당신 자신의 일부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적이 있나요? 윤근 우리가 종종 다른 사람들, 특히 연인 관계의 파트너들에게 우리 자신의 아니무스나 아니마 중 우리가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측면들을 투사한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내부에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외부에서 찾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투사는 처음에는 흥미로울 수 있지만 결국 의존, 실망,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내면의 결혼이 외부의 결혼에 선행합니다. 그것 없이는 우리는 우리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게 됩니다. 진정한 관계의 행복은 우리가 이러한 투사들을 다시 모으고 남성성과 여성성 모두를 우리 자신의 정신의 내적 차원으로 인식하기 시작할 때 나타납니다. 우리 자신의 이러한 측면들과 의식적인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더 완전해지고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덜 의존하게 됩니다. 윤기, 신성한 내면의 결혼이라고 불렀던 이것은 차이를 없애거나 관계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더 온전하고 진정한 파트너가 되는 것입니다. 즉, 주고받고 말하고 듣고 행동하고 존재하는 능력을 모두 갖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장막이 얇아지고 꿈의 상징적 언어를 통해 우리 정신의 깊은 곳에서 메시지를 받습니다. 융은 꿈이 낮 동안의 활동의 단순한 잔여물이 아니라 무의식으로부터의 의미 있는 소통이며 종종 우리가 충만함을 찾기 위해 인식해야 할 우리 자신과 삶의 측면들을 지적한다고 발견했습니다. 물질적 성공과 외부적 인기에 집착하는 누군가가 탐험되지 않은 방들이 잊힌 보물들로 가득 찬 버려진 집을 반복적으로 꿈꾼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꿈은 그 사람의 외부적 초점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인 풍요로움, 즉 특성, 재능, 의미와 기쁨을 위한 능력들이 외부 성공에 대한 일방적인 추구 속에서 무시되어 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전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더 이상 영혼에 도움이 되지 않는 관계에 갇혀 있지만 떠나기를 두려워하는 누군가를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답답한 곳에서 도망쳐야 할 필요성을 반복적으로 꿈꾸거나 새로운 길이 열리거나 미지의 영역으로 안내하는 임무를 꿈꿀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들은 필요한 전환을 위한 지침과 용기를 제공하며 익숙한 두려움을 넘어선 더 진정한 행복을 가리키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정 꿈들이 당신의 의식적인 마음이 인식하지 못하는 중요한 무언가를 전달하려는 듯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다는 것을 알아차린 적이 있나요? 윤근 무의식이 종종 꿈을 통해 의식의 일방적인 태도를 보상하고 더 건강한 심리적 균형을 회복하려고 노력한다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소통을 지속적으로 무시하면 우리는 자신으로부터 점점 더 단절된 느낌을 받게 됩니다. 행복을 위한 모든 외부 조건이 갖춰져 있는 것 같아도 막연히 불만족스럽습니다. 우리의 꿈은 영원히 의식에게 보낸 편지이며 우리를 온전함으로 인도합니다. 이러한 꿈의 지혜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단순히 비현실적인 호기심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정신과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우리의 꿈을 존중하고 숙고함으로써 우리는 반복되는 주제, 개인적인 상징,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원형적인 인물과 같은 패턴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천을 통해 우리 영혼의 진정으로 영향을 공급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더 깊은 행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 패턴에 우리를 묶어두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융의 가장 매력적이고 직관에 반하는 발견 중 하나는 동시성이라는 현상이었습니다. 이는 우리의 내면 세계와 외부 사건들을 비인과적이지만 깊이 의미 있는 방식으로 연결하는 것처럼 보이는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입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종종 우리 여정의 이정표처럼 나타나며 내면의 자아와 외부 세계의 분리를 초월하는 충만함을 가리킵니다. 중요한 직업 변화를 고민하면서 가능성에 이끌리면서도 동시에 위험의 공포를 느끼는 누군가를 상상해 보세요. 이 사람은 공원을 사색하며 걷다가 벤치에 버려진 책을 발견합니다.
바로 그가 고려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원래의 열정을 불러일으켰던 책입니다. 또는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예상치 못한 옛 멘토의 전화를 받습니다. 이러한 동시적 사건들은 어느 길을 가야 할지 증명하지는 않지만 종종 의미와 더 넓은 연결감, 즉 어떤 식으로든 우주가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의 대화에 응답하고 있다는 느낌을 일깨웁니다. 혹은 중요한 상실 후 슬픔과 씨름하며 삶이 여전히 의미가 있을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누군가를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반복되는 패턴을 알아차리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특정 종류의 새가 감정적으로 격렬한 순간에 나타나거나 의미 있는 음악이 결정적인 순간에 우연히 재생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의미의 내면 세계와 겉보기에 무작위적인 사건의 외부 세계 사이에 다리를 놓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우연이라고 설명하기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를 경험한 적이 있나요? 윤근 동시성을 초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세계 우뭇문듯 원리의 발현으로 보았습니다. 즉, 깊은 수준에서 정신과 물질이 같은 근원에서 나온다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동시적 순간들은 종종 우리가 오래된 존재 방식과 새로운 존재 방식 사이의 문턱에 서 있는 전환기에 나타납니다. 우리 영혼이 가장 깊은 목적과 일치할 때 우주는 우리를 위해 공모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순간들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비판적 사고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선형적인 인과관계를 넘어선 의미의 차원들을 포함하도록 우리의 감수성을 확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동시적 사건들은 종종 적절함의 느낌, 즉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내장적 확인을 동반합니다. 물론 비록 이 길이 우리의 의식적인 마음이 계획했던 바는 아닐지라도 말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진정한 행복은 단순히 고립된 내면의 상태가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더 큰 삶과 의미 있는 흐름 속에 있다는 느낌입니다. 그것은 어떤 신비한 방식으로든 우리의 의미와 충만함에 대한 추구에 응답하는 우주에 의식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융의 가장 심오한 공헌 중 하나는 개별화 과정, 인디비주에이션에 대한 그의 이해였습니다. 이 과정은 우리가 점진적으로 더 의식적이고 더 통합되며 더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여정입니다. 이 과정은 고정된 이상을 향한 직선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인식되지 않은 측면들을 반복적으로 대면하고 그것들을 통합하며 더 큰 완전함으로 나타나게 하는 나선형입니다. 항상 자신을 이성적이고 통제적이며 실용적인 사람으로 여겼던 누군가를 상상해 보십시오.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그 사람은 깊은 물, 야생 동물, 감정의 폭풍에 대한 꿈을 반복적으로 꾸기 시작합니다. 그가 신중하게 쌓아 올린 구조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옳다고 여겨졌던 것이 이제는 의미가 없는 듯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면의 영웅 여정에 대한 부름입니다. 익숙한 정체성의 편안한 영역을 벗어나 정신의 미지의 영역을 탐험하라는 초대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거의 언제나 행복의 약속보다는 위협처럼 느껴지는 초대입니다. 그러나 윤근 우리가 그 부름에 저항하는 대신 받아들인다면 심오한 변화를 겪게 될 것이라고 관찰했습니다. 우리는 이전의 우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알려진 것과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것, 빛과 그림자 모두를 포괄할 수 있는 더 넓은 버전의 자신으로 거듭납니다. 당신은 이 부름이 처음에는 위기나 불편함으로 다가올지라도 더 온전한 당신 자신으로 나아가라는 부름을 받고 있다고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개별화는 우리가 의지력만으로 혼자서 해내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함으로 향하는 정신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이며 우리가 의식을 통해 촉진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에 의해 인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합니다. 영웅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 자가 아니라 끊임없이 일어서며 변화하는 자이다. 융 학파의 관점에서 진정한 행복은 점진적으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이 과정과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상적이고 완벽하며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당신의 모습이 아닌 당신의 본질 안에 있는 복잡하고 모순되며 불완전하고 경이롭게 독특한 존재로서의 당신 말입니다. 이 행복은 도달해야 할 최종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개별화 여정과 조화를 이룰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특성입니다. 그림자를 피하지도 않고 그림자와 완전히 동일시하지도 않으며
그것들을 더 넓은 의식으로 통합할 때 말입니다. 융학파 심리학의 중심에는 자기 셀프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일시하는 의식적 자아 에고가 아니라 의식과 무의식 모두를 포괄하는 정신적 전체성의 더 깊은 조직 중심입니다. 윤근 자기를 진정한 기쁨의 원천으로 보았습니다. 외부 환경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의 가장 깊은 존재와의 조화감에서 나타나는 기쁨 말입니다. 평생 외적인 인정, 즉 성공, 명예, 감탄을 추구하며 살다가 이러한 성취들이 일시적으로 만족스러웠을지라도 근본적인 공허함을 결코 채워주지 못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누군가를 상상해 보십시오. 이 공허함은 결함이나 부족함이 아니라 자기가 우리의 깊이와 더 의식적인 관계를 맺으라고 부르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자기애적인 방식이 아니라 진정한 호기심과 개방성을 가지고 우리의 주의를 내면으로 향하기 시작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우리가 욕망의 대상으로 외부 세계에 투사하는 모든 것, 안정감, 지혜, 창의성, 사랑, 목적을 이미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러한 특성들의 외적인 발현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를 만족시키는 능력은 그것들의 내면적 원천을 우리가 인식하는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평소의 생각보다 더 깊은 원천에서 오는 듯한 예상치 못한 충만함과 명료함의 순간들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윤근 자기가 종종 전체성 상징, 즉 원, 만다라, 보석, 신성한 아이, 내면의 현자를 통해 소통한다고 관찰했습니다. 이러한 상징들은 특히 전환과 변혁의 시기에 꿈, 환상, 예술적 표현에서 자발적으로 나타나며 이 더 깊은 지혜의 존재와 지침을 알립니다. 수년간의 외부 추구 끝에 규칙적으로 명상하기 시작한 누군가를 상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그 수행이 단순히 집중 훈련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면의 침묵의 순간들이 더 넓은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자기 자신 안에 있다는 편안한 느낌 말입니다. 이 사람은 만다라, 원형 정원, 마침내 발견되는 묻힌 보석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자기는 우리가 진정으로 현재에 존재한다고 느낄 때, 어떤 활동에 완전히 몰입하여 시간이 사라지는 듯할 때, 우리의 일상적인 고립을 초월하는 연결감을 경험할 때 나타납니다. 우리 대부분에게는 덧없는 순간들이지만 이 중심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살아갈 더 큰 가능성을 가리킵니다. 자기와의 연결은 평범한 삶을 버리거나 세상으로부터 물러나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실 윤근 진정한 개별화 과정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더 진실되고 창의적인 관계로 이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기는 일반적인 삶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통해 흐르는 삶 자체의 가장 깊은 원천입니다. 천 곳에서 찾아 헤매는 것이 우리 존재의 중심에 고요히 앉아 있다. 이 중심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며 만들어지거나 도달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인식되어야 할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곳으로 주의를 돌릴 때마다 일상생활의 어려움과 복잡함 속에서도 충만함의 공간에 머무를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강화합니다. 당신이 찾는 보물은 당신이 탐험하기 두려워하는 동굴 안에 이미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진정한 기쁨은 감정이라기보다는 인식에 가깝습니다. 우리의 의식적인 정체성이 보통 인식하는 것보다 우리가 더 광대하고 더 깊으며 더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 말입니다. 우리가 더 큰 전체의 일부이며 우리의 개별적인 여정, 그 모든 투쟁과 승리가 이 더 넓은 맥락 안에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지적으로만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아는 경험입니다. 이제 이 여정의 실타래를 엮고 처음에 약속했던 행복의 비밀을 드러낼 시간입니다. 아마 당신은 이미 그것이 무엇인지 직감했을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모든 조건이 완벽할 때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총체성에 개방될 때 나타나는 의식적인 현존의 질입니다. 외부에서 성취, 소유, 인정 속에서 추구하는 행복은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며 인식되기를 기다리는 충만함의 희미한 반영일 뿐입니다. 쫓아야 할 것이 아니라 허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목표에서 목표로 달려가며 기쁨을 항상 온전히 도달하지 않는 미래의 순간으로 미루었던 사람을 기억하십시오. 그녀가 진정으로 찾던 것은 외부의 대상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내면의 연결이었기 때문에 각 성취는
일시적인 만족만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을 그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윤기 발견했고 우리가 이제 밝히는 역설은 우리가 행복을 목표로 추구하는 것을 멈추고 행복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도록 허용할 때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총체성, 그림자와 빛, 강점과 취약성, 기쁨과 슬픔을 포용할 때 우리의 내면의 원형들을 인식하고 무의식적으로 그것들에 의해 통제되는 대신 의식적으로 그것들과 관계 맺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내면의 남성성과 여성성을 신성한 내적 결합으로 통합합니다. 꿈의 지혜와 더 깊은 의미를 가리키는 동시성에 귀 기울입니다. 대성화의 여정에 용감하게 착수하며 점진적으로 진정한 우리 자신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진정한 기쁨의 참된 원천인 정신적 전체성의 중심, 자기 셀프에게 마음을 엽니다. 행복을 대상으로 좇는 것을 멈추고 우리의 전체성 표현으로 행복이 떠오르도록 허용할 때 우리는 행복이 항상 존재했음을 발견합니다. 영구적인 감정으로서도 도전이나 고통의 부재로서도 아닌 인간 경험의 모든 범위를 포괄할 수 있는 의식적인 현존의 한 특성으로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라 걷는 방식입니다. 빛과 그림자 모두를 알려진 것과 미스터리 모두를 개별성과 연결성 모두를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놀라운 것은 행복을 우리의 목표로 삼는 것을 멈추고 의식과 현존으로 삶의 완전한 여정에 우리 자신을 열 때 우리가 찾던 기쁨이 항상 여기에 있었음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영구적인 상태로서가 아니라 가장 도전적인 순간에도 의미와 아름다움을 찾아낼 수 있는 타고난 능력으로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윤기 우리에게 제시하는 지혜입니다. 이상화된 완벽함의 상태를 위한 단순한 공식이 아니라 의식적인 충만함 속에서 사는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행복이 그저 덧없는 감정이 아니라 개방성, 호기심, 그리고 연민을 가지고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 현존할 수 있는 지속적인 능력인 삶 말입니다. 만약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